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오늘은 에이로2 아마 8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요. 투자 공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또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이고요. 먼저 최근에 나온 공시 중에 김태현 씨라는 분이 5%를 지분 공시를 한 게 있거든요. 이분이 전환사채 14회차였나요? 11회차. 11회차를 5,024원에 매수를 했고, 들어왔습니다. 5%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전환사채 200억이 납입되는 날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연기되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연기되었던 게 오늘 이제 납입일입니다. 10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16일 날 이제 납입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그 납입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대감이기 때문에 납입이 되면 또 제로 소멸로 내일은 쉬는 날이고 월요일 날 하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납입이 오늘 종가에는 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르는 거는 뭐,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중요하냐. 김태현. 이분은 그럼 누구시냐. 이분은 GTG 웰리스의 최대 주주이면서 회사 대표입니다. GTG 웰리스를 보면요. 여기 김태현. 이분이 있죠. 회사의 이 반기 보고서를 보면 이 김태현 인하대학교 62년생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에이르2에 들어온 건데 과연 이분은 왜 들어와 있을까? 어제 공시가 떠고서 고민을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이 회사가 GTG 웰리스가 에이르2와 어떠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뭘까?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이분은 장기 투자자인가? 아니면 10% 20% 먹고 매도할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또 고민도 했었습니다. GTG 웰리스는 그 김태현 이 최대 주주는 최근에 보시다시피 10월 8일 날 자기 지분을 장외로 매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외로 매도를 했거든요. 이 3,571원 42만 주. 이 매도한 금액으로 치면 대략 100한 30억 40억 되겠네요. 자,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과연 매수자는 누구냐? 매수자는 근데 나오지가 아직 않았거든요. 매수자가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태현 이분은 130, 140억이 생겼고 그 생긴 돈으로 이번에 에이르2 60만 주를 5,000원에 샀으니 한 30억 되겠네요. 30억을 쌓고 남은 100억은 아직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이분이 100, 한 40억을
140억 원어치를 주식을 팔았고요. 그 중에서 30억을 A루트에 샀고, A루트는 이 김태현, 이분의 지분을 산 것이 아닐까. 아직 공시가 뜨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럼 왜 샀을까? GTG 웰리스와. GTG 웰리스는 DNA 링크의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총판 대리점이죠. 에이르투는 아시아, 인도 쪽 대리점이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하다 보니 지분을 같이 서로 공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을 서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에이르투의 GTG 웰리스의 김태현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고, 에이르투도 마찬가지로 GTG 웰리스를 매수를 해야겠죠. 서로 그런 지분 교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GTG 웰리스는 요번에 27일날, 10월 27일날 100억 원어치 CB를 이제 발행할 예정이에요. 10월 27일날 100억 원어치. 아직 납입이 되지 않았는데, 납입이 된다면 이 그린피스 조합이 이제 납입할 예정인데, A루트는 여기 그린피스 조합원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A루트가 그린피스 조합원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한 3, 40억 정도, 비슷하게 한 30억 정도를 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GTG 웰리스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GTG 웰리스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판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르2는 이원 컴포텍의 사보이 투자조합, 그러니까 이원 컴포텍의 최대 주주는 사보이 투자조합인데, 에이르2는 이 사보이 투자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TG 웰리스에도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관계 회사가 두 개가 더 생기는, 한 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는 두 개가 되는 건데, 사실 주가가 좀 쉽게 가려면 이렇게 너무 좀 복잡하게 엮이면 안 되거든요. 복잡하게 엮이면 사실 잘 안 가더라.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장기 투자자일까, 아니면 한 20% 수익 나면 버릴 수 있는 단기 투자자일까,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분 맞교환이다 그러면 좀 장기 투자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 20% 수익보다 저는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주린이 계좌에도 에이르2로 몰빵을 하였었죠. 지금 주린이 계좌는 뭐 한 27%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26%네요. 주린이 계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에이르2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3, 4시간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면 성장이 꺾이는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주에 투자를 한다면 실적이 어떠한 변화로
회사의 변화로 경쟁사의 등장이든 아니면 이익이 줄어들든 실적이 꺾이는 구간이 매도 시점이 되겠고요. 이런 잡주에서는 매도 타이밍이 언제냐? 매도 타이밍은 딱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수익이 났다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매도 타이밍은 그 모멘텀이 나왔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생각하고 있는 뉴스나 공시가 나왔을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그래서 매수를 올바르게 했다면, 제가 말하는 올바르게라는 얘기는 낮은 가격에 이제 최대 주주와 비슷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이런 앞으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오늘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회사적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텐데 그 노이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대 주주를 믿고 기다리는 것. 즉 최대 주주와 비슷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그들이 매도할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3, 4시간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매수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그런 노이즈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 그 노이즈나 뉴스가 아주 결정적인 게 아니라면 흔들리지 말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잡주에 투자를 했었는데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노이즈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얄팍한 생각이 들어요. 매도 내일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재료 소멸로 오늘 좀 팔고 다시 살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인 거죠. 오늘 이제 재료 소멸로 뭐 월요일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초월하자. 낮은 가격에 샀다면 그 큰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하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었습니다.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잡주를 매수할 때는 안전마진은 최대 주주와 비슷한 가격이고 매도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수많은 노이즈가 있을 테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말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수많은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에리투만 보더라도 뉴스와 공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공시는 많이 나왔고 뉴스는 아직 안 나왔지만 뉴스도 계속 나오겠죠. 이 수많은 뉴스와 공시를 보면서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찍으면서 이 뭔 소린지 저도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결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잡주의 투자는 싸게 사야 된다. 싸게 모든 투자가 그렇죠. 주식 투자가 싸게 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내가 주가의 흐름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큰 그림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편은 약간 심리적인 마인드,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앞으로 많은 뉴스와 공시가 나올 테지만 그때마다 과연 어떻게 멘탈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요.
지난번에 주린이 편 영상에서도 영상 5편이었나? 현금을 늘릴까? 인버스를 살까?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400이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고, 2200이면 좀 괜찮더라. 지금 상황을 본다면 박스 P에서 좀 갈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특히 주린이 분들 힘내십시오. 예. 그리고 성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